오늘은 그러면 조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서 얼른 해서 빨리 끝내고, 그래도 연휴 전날인데 숙제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내용들 선생님이 짤막하게 포인트만 잡으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얘기 다 하고 나면 숙제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오늘 숙제가 선생님이 얘기를 다 해서 74까지 진도가 만약에 나가잖아요. 진도가 만약에 74까지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숙제는 전부 다 책에 다는 걸로 합시다. 74까지 나가면, 만약에 74 전에 숙제가 끊기면 기존하고 똑같이 예제랑 유제는 노트에 하고 책에다 푸는 걸로. 그러니까 끝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단원의 명은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단원은 맞아요. 왜냐면 이번 단원인 이 1학년 1학기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문자라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자를 가지고 이제 식이 막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식을 계산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줄 내용들은 극히 적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하고 연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처음 다니거나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공부할 때 보면은 더셈펠셈 우리 처음 배웠을 때 막 7 더하기 8이 얼마니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자연스럽게 10분의 라는 걸 알지만 처음 계산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버벅대면서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어려워도 많이 어려워했겠죠. 근데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젠 자연스럽게 하지. 그것처럼 이번 단원도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단원 있죠, 여기까지 묶어서 선생님이 선물로 주려고 그랬어. 집에서 쉬운 것들 가지고서 그냥 연습하라고. 근데 안 받겠다고 하니 형들한테 또 고생 물어보고 형들한테 안 받겠다고 하니 그거는 빼고 갑시다. 대신에 이번 연휴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상태 별로 안 좋은데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는데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선생님이 학습지로 따로 나눠 줄일 거예요. 조금씩. 자, 그럼 오늘 이제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에서 일단 첫 번째 나오게 되는 용어들부터 정리를 좀 합시다. 가장 중요한 용어로 나오게 되는 첫 번째는 항이라는 용어예요. 항.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식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나와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용어부터 먼저 알아보고 뒤로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지금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할 거냐? 문자나 혹은 숫자가 곱해져서 만든 식을 바로 우리는 지금부터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등장을 시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자가 곱해져 있는 애들 있지. 그거를 전부 다 우리는 지금부터 문자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곱해진 녀석들을 숫자항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간단한 예들을 좀 몇 가지 적어볼게요. 내가 지금부터 6, 뭐 x의 제곱, 그 다음에 x, y, 그 다음에 3x 이렇게 딱 4개만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딱 4개를 적어놓으면 여기 안에서 첫 번째 항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항이 몇 개일까요? 2개? 3개? 4개입니다. 왜일까? 이 6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1 곱하기 6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숫자항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x 곱하기 x니까 문자가 곱해진 문자항. 그럼 얘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가 곱해진 문자항.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3 곱하기 x니까 문자가 곱해진 문자항. 숫자가 곱해진 숫자항. 뭐라고 불러야 될까? 둘 다 합쳐서 문자 숫자.
뭔가 좀 애매한데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문자랑 숫자랑 같이 곱해진 애들 있지? 이것들 역시 우리는 문자항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항과 숫자항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돼요. 문자항은요, 문자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게 되면은 전부 다 우리는 문자항이다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숫자항은요, 숫자만 곱해진 애들을 숫자항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숫자항은요, 숫자로 딱 고정돼서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끝난 거죠. 정확한 값이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얘를 변하지 않는 숫자다 해서 상수항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오케이? 근데 문자항은요, 문자가 x가 1이면 계산한 결과 얼마지? 1이지. x가 2면 4, 100이면 만. 어때요? x가 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변하죠.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변수항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어떻게 쓰게 되느냐, 문자항이라는 표현하고 숫자항 말고 상수항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항.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을 거거든요. 식. 식의 뜻은 뭘까요? 식.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식? 식을 설명을 이 느낌이잖아. 최건호를 설명하는데 최건호가 누구야 했더니 최건호는 잘생긴 최건호야.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식. 부호랑 문자랑 숫자로 만들어진 것. 식 대신 것. 재민이는 뭘 것 같아요? 식. 우리가 말하는 식. 재민이까지 얘기를 해야 내가 얘기를 해주지. 말을 봐. 뭐? 문자나 숫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식. 어찌됐건 간에 항 있지, 항. 항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항이 여러 개가 섞여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6에다가 플러스 x제곱. 뭐야, 하나의 식이 되는 거지. 6만 딱 써져 있어도 어때? 하나의 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이 식이라는 녀석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뭘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냐면요, 항의 개수를 통해서 구분이 돼요. 항의 개수. 오케이? 항의 개수에 따라서 단항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혹은 다항식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때 이 단항식의 단자는 한문이거든요. 한문. 재민아, 알고 있는 한문. 단자 뭐 있을까? 단. 짧다. 짧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게임하다 보면 단일 막 이런 얘기 나오지. 그때 단자가 이거야. 단. 즉 다시 말하면 항이 한 개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하는 것이 단항식입니다. 한 개짜리.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3x 플러스 7이야. 항이 몇 개일까? 두 개예요. 왜? 항은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지? 여기 곱해진 거 3x 하나 있고 곱해진 거 7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항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단항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자, 다항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항이 여러 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한 개 이상인 식을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항이 한 개짜리 단항식이라고 불러야 돼? 다항식이라고 불러야 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잖아. 다 되지. 근데 한 개짜리는 요로 분류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상 구분을 하게 될 때 원래 정의는 한 개 이상의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항이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가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한 개짜리는 뭐라고 불러? 단항식도 되고 다항식도 되지만 단항식으로 분류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항과 식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용어 나옵니다. 뭐가 나오게 되느냐? 차수라는 용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차수. 책에 지금 여러분들 책에 아무데도 안 나오는 내용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나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69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는 해. 나오자. 차수. 그렇지.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우리가 바로 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차수와 비교해서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지수라고 부르는 용어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수. 지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지수 뭐였죠? 조그만 숫자. 그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 노트정이 한 거 맞아? 그래, 같은 문자나 같은 숫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한다는 거죠. 즉 지수와 차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수는 문자만 판단하고요. 지수는 문자나 숫자 상관없고요. 그리고 또 차수는 어떤 문자도 상관없고요. 지수는 무조건 같은 것만.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x제곱 y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몇 차 항일까요? 3차 항입니다. 왜? x가 2번, y가 1번 곱해진 거 아니에요. 맞죠? 3차 항. 근데 내가 만약에 x에 관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x에 관한 몇 차니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 문자로 x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에 관한 몇 차? 2차. 그럼 y에 관한 몇 차? 그렇죠. 1차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차수 구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이렇게 물어볼까요? x의 지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x가 곱해준 횟수니까요. 그럼 y의 지수를 찾으라고 해요. 그렇죠. y가 한 번이니까 1. 이렇게. 차수와 지수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용어들까지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용어들, 문자와 식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되는 모든 식들에서 사용하게 될 용어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 안에서 정리가 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얘기만 더 해볼 거거든요. 그 중에 나오는 네 번째가 바로 개수라고 부르는 용어예요. 개수. 뭘까요? 개수. 네. 네, 날카로운 거죠. 그렇지. 하나의 항에서 문자와 곱해진 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수입니다.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죠. 또 3x라고 썼습니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된 식에서 x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얼마죠? 그래, x랑 곱해진 수 3이잖아요. 그럼 자, 이번에는 3x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고 썼어요. 이때 x제곱의 개수를 찾으래요. 얼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에서 다시 y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얼마일까요? y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y랑 곱해진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땐 뭐라고 써요?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xy라고 써놓고요. x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누구죠?
y입니다. 그럼 다시 y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그렇죠. x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응용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개수 뭔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 나와 있는 거 네 가지 나왔죠. 항에서 문자와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진 식. 네, 문자항과 숫자항, 즉 문자항과 상수항으로 구분한다는 거. 확인됐죠? 그리고 항의 모임들을 얘기하는데 항의 개수에 따라서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차수와 지수 구분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개수라는 용어가 항에서 문자와 곱해진 숫자를 얘기한다는 거. 근데 반드시 꼭 숫자 1, 2, 3, 4 같은 숫자일 필요는 없다. 문자 한 길이 나왔을 때 x의 개수 곱해지는 수 y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개수가 문자로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 내용 가지고서 우리 69쪽을 먼저 보고 갈 겁니다. 69쪽에 필수 예제 1번이에요. 자, 필수 1번을 지금 딱 보면은요. 첫 번째 거를 보잖아요. 항의 종류들을 찾으라 그랬죠? 가로쳐져 있는데 항 뭐랑 뭐예요? EX랑. 그렇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항상 가져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EX랑 마이너스 3. 그럼 이 중에서 상수항은 누가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3. 숫자로만 곱해져 있으니까 맞죠? 그럼 X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다라고 해서 전부 다 찾아내게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찾은 게 항의 종류들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찾았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거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 거는 지금 항의 종류들 뭐 있을까요? 그래, 3y의 제곱. 그 다음요? 마이너스 4분의 y랑요. 그 다음요? 정답. 마이너스 1로 항이 몇 개예요? 3개. 그럼 이거 단항식이죠? 뭐라고요? 다항식이죠. 자, 그럼 상수항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제곱의 개수는요? 3. y의 개수는요? 요걸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y의 개수. y랑 곱해지는 숫자 봐야 된다는 얘기지? 얘랑 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식이 마이너스 4분의 1 y예요. 네,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마이너스 6a의 세제곱이라 나와 있는 식이죠? 항이 뭐죠? 마이너스 6a의 세제곱. 좋아요. 그럼 상수항은요?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세제곱의 개수는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식 있죠? 다항식이죠? 네, 단항식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필수 예제 2번 한번 보자. 자, 필수 예제 2번을 지금 딱 봤더니 첫 번째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을 보라 그랬지? 자, 여기 보니까 뭐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고 1차식인지 말아요라고 얘기를 했지? 무시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에만 대답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에 보이는 거 단항식입니까? 다항식입니까? 다항식이죠. 그 다음에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누굽니까? 마이너스 7? 자, 차수는 문자가 곱해지는 수죠. 그럼 마이너스 2x라는 항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7이라는 항이 하나 있고 두 개의 항이 지금 보이죠? 얘 몇 차식이에요? 마이너스 2x는 1차 항이 되겠죠. 왜 1차 항일까요? 차수가 뭐였죠?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건 개수. 문자와 곱해진 수는 개수. 차수는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느냐. 그럼 지금 여기 보는 건 문자가 몇 번 곱해졌어요? 한 번 곱해졌죠. 그래서 1차. 그럼 얘는요. 문자가 몇 번 곱해졌어요? 0번. 그래서 뭐야? 0차. 여기서부터 재미난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차수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지.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더니 마이너스 7. 상수항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상수항은 몇 차식으로 구분한다? 0차 항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문자가 곱해진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얘가 몇 차항? 0차항. 확인됐어요?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식이 있을 때 얘가 이제 전체 식의 차수를 봐야 되지?
맞아요? 우리가 전체 식의 차수를 판단을 내리는 방법은 어떻게 내리게 되냐면 잘 들어야 돼. 차수가 높은 애가 누구야? 지금 1차가 높은 거지? 마이너스 x 1차가 높은 거지? 이 높은 녀석의 차수를 따라갑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 차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차식이 됩니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식 전체는 1차식이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식이 뭘로 나와 있어요? 2분의 x에다가 플러스 5라고 돼 있죠. 자, 항이 또 몇 개예요? 두 개죠. 첫 번째 거 몇 차 항입니까? 문자가 곱해진 횟수잖아. 몇 차 항입니까? 0차. 그럼 전체 식의 차수는 몇 차식? 그렇지. 똑같이 1차식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지금 봤더니 a에다가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요? 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이번에 항이 몇 개예요? 그렇죠. 누구? a랑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세 개. 그러면 a 몇 창? 몇 창? 차수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 문자가 누가? a가 문자잖아. a, b, c, d 이게 다 문자잖아. 문자가 몇 번 곱해졌어? 그래서 1창. a제곱은요? 두 번이니까 2차항. 3은요? 0차항. 그럼 전체 가장 높은 게 몇 차예요? 그럼 얘는 몇 차식? 2차식이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럼 자, 네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y에다가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항이 몇 개죠? 세 개입니다. 맞죠? 재민아, 몇 창? 0창. 마이너스 3y 몇 창? 1창. y 세제곱 몇 창? 그렇죠. 그럼 식 전체 차수는 몇 창? 그렇지. 전체는 3차식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차수 찾는 거 알겠어요? 그럼 자, 바로 밑에 있는 유제 1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1차식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칠 거예요. 오케이? 기억. 1차식입니까? 기억 1차식 맞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니은은 1차식입니까? 그럼 몇 차식이죠?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2차식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디귿은 1차식입니까? 네, 동그라미. 리을은요? 1차식 맞아요? 네, 그럼 동그라미. 그럼 미음은요? 분모에 들어가야죠, 미지수가.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위에다가 적어두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유리식입니다. 유리할 때 그 유리, 깨지는 그 유리식. 적었어요? 자, 비읍은 몇 차식이죠? 0차식이니까 비읍은 1차식 아니죠? 1차식 되는 누굽니까? 기억, 디귿, 리을.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볼 겁니다. 지금부터. 기억부터 비읍까지 쫙 있죠? 단항식 찾아서 세모표 칠 겁니다. 단항식. 기억 단항식입니까? 그럼 세모표. 니은 단항식입니까? 디귿은요? 리을은요? 리을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3분의 지금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내가 다시 쓰면 3분의 1x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식을 이렇게 분해했을 때 얘와 얘가 곱해진 거예요 지금? 더해진 거죠. 그럼 항이 몇 개라는 얘기야? 2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항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음은요? 얘는 없습니다. 비읍은요? 비읍은 단항식 맞아요? 네, 세모표 거기다 치시면 돼요. 그럼 세모표 칠 수 있는 게 누구누구예요? 기억하고 비읍 두 가지가 단항식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기기 전에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용어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해서 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에서 꼭 다시 영상 보고 노트 필기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용어 정리 첫 번째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식의 정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식의 정리 규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첫 번째 규칙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3에다가 곱하기 y를 했어요. 뭐라고 쓰게 되죠? 이렇게 쓰면? 3y라고 쓰면서 뭘 해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죠. 맞죠? 즉 우리가 문자항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3y는 문자항이 맞죠? 문자항에서 곱하기라는 기호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생략을 해서 표현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식을 정리하는 첫 번째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봤을 때 1 곱하기 x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기호는 위에서 생략해야 되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1x라고 쓰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죠? x로 쓰죠. 다시 말하면 숫자 1 곱하기 1이 되겠죠? 즉 1이 곱해지면 1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생략한다라는 게 두 번째 규칙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요렇게도 한번 만들어 보죠. 똑같이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0.1에다가 곱하기 x를 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일단 곱하기 생략해서 0.1x라고 쓰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규칙에서 1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생략하라 그랬지. 그럼 얘를 0.x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씁니까? 안 씁니다. 맞죠? 즉 다시 말하면 1이 곱해지면 1을 생략을 하라고 했지만 소수점 아래에서 나오는 숫자 1은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생략이 불가능하다 라는 게 세 번째 규칙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규칙은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보죠. 잘 보세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쓰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A, B, C라고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어차피 곱하기는 내 맘대로 순서 바꿔서 해도 되지. 이거 B, C, A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순서 바꿔서 하는 거니까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지. 또 CBA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쓸 수가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왔을 때 가능하다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문자가 여러 개가 곱해지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됩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다섯 번째 규칙.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x에 곱하기 y 곱하기 y다라고 딱 썼어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요거 우리 어떻게 써야 되죠? 그렇죠. x, y의 제곱이라는 모양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써도 이렇게 그냥 딱 써놓는 게 맞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x 제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올 건데 무슨 용어가 나올 거냐?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내림차순? 처음 들어봐요?
기억이 안 나요? 내림차순이라는 거는요. 차수가 맞아요. 높은 항부터 쓰는 거예요.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내림차순하고 대비돼서 기억할 수 있는 말이 올림차순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올림차순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차수가? 그렇죠. 낮은 항부터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확인됐나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개 따로따로 계산했죠. 계산한 결과만 놓고 볼 거예요. 계산한 결과를요. x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y 제곱의 y라고 썼어요. 둘 다 xy다 들어가 있지. 누구 먼저 쓰는 게 이 규칙상 맞을까?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되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x라는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자를 누구만 생각하라는 얘기야? x만 문자로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x에 대한 차수가 높은 애부터 써주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져? x의 제곱 y 플러스 x y의 제곱으로 써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게 될 때는 알파벳 문자 순서가 빠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합니다. 여러 개가 나오게 됐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b에다가 플러스 a 해놓고 세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와야 될까요? a의 제곱에 b가 오고요. a가 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자가 빠른 거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의 세제곱을 먼저 써요. 그리고 A의 제곱에 B를 쓰고요. 그 다음에 A를 나중에 써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정리한 걸까요? A에 관한 올림차순이라고 봐도 되죠. 혹은 다른 문자 누군가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일까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C에 관한 내림차순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차수가 지금 봤을 때 제일 높은 항이 누구죠? C의 세제곱이 3차 항이죠. 얘 몇 차 항이죠? 3차 항이고 얘는 1차 항이죠. 이때 문자 하나를 내가 임의로 잡았을 때 차수가 가장 높은 애는 둘 중에 누굴까요? 여기가 되겠죠. 왜? 얘는 C가 세제곱이니까 C에 대한 3차지? A에 관한 2차, B에 관한 1차니까 한 문자에 대한 차수를 잡으면 C가 제일 많겠지. 그래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정리한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고 이렇게 오히려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선생님이 5가지 규칙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5가지 규칙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무슨 규칙을 얘기해 볼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3에다가 곱하기 x를 하면 3x가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거 한 번도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내가 만약에 x 곱하기 3을 하면 곱하기 생략해서 x3이라고 쓰면 안 돼요 라는 의문. 자, 그럼 물어보죠. 어차피 얘랑 얘랑은 같은 게 맞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때요? 어차피 이거 계산한 게 얘잖아요. 요거 계산한 게 얘잖아요. 곱하기 이거 생략한다는 첫 번째 규칙 가지고서. 그럼 이거 두 개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우리는 꼭 요 모양으로 쓰잖아요. 밑에 거 모양으로 안 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섯 번째 규칙이 나와요. 여기서 여섯 번째 규칙. 네, 문자항에서는요 언제나 숫자부터 씁니다. 즉 밑에 있는 표현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숫자가 먼저 나와라. 다시 말하면 개수가 먼저 앞으로도 꼭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저 믿어도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 법칙과 연결을 좀 지어볼 건데요. 자, 3 나누기 x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이거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3 곱하기 그렇죠. 그럼 계산 다 하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일곱 번째 나눗셈은 뭘로 표현을 해라? 곱셈으로 항상 고쳐서 식을 정리해라.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정리해라. 확인됐습니까? 이게 식을 정리하는 7가지 규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겠어요? 헷갈릴 텐데. 자, 그럼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1번부터 한번 봐보죠. 식을 쓰는 거 연습 좀 해보자 이제. 그러면 자, 필수 1번에 첫 번째 한 봉지에 A g인 과자 3봉지의 무게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A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식 정리하래요. 뭐라고 쓸 거예요? A3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숫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했으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시속이 100km인 자동차가 T시간 동안 달린 거리라 그랬지?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과의 관계에서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거리는 이 총들 모르는구만. 이거 이렇게 생긴 표 그리는 거잖아. 알지? 여기 뭐 들어가야 돼?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얘가 하나의 분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속력 분의 거리는 시간이야. 시간 분의 거리는 속력이야.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은 위에 있는 거리야. 무슨 말인지 돼요? 이렇게 외워버려. 그럼 두 번째. 속력이 100이고 시간이 t지? 거리 찾으라 그랬지? 그럼 뭐 하면 돼요? 100 곱하기 t니까 식을 줄여서 쓰면 뭐라고 써요? 그래, 100t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요. x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곱하기 4죠? 그러면 뭐라고 써요? 정답 4x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수학 점수가 A점, 영어 점수가 B점일 때 평균 점수 찾으라고 그랬지? 평균을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A 플러스 B 하면 되는 거지? 그냥 4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게 되겠죠. 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바로 필수예제 2번 또 가봅니다. 식정리 또 계속해서 해보자. 자, 필수 2번을 지금 봤더니 A 곱하기 5라 그랬죠? 첫 번째 거 그냥 바로 눈으로 볼래요? 뭐예요? 5A라고 쓰면 되죠? 두 번째 거는 뭐라고 쓸래요?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근데 1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생략된다 그랬지? 그럼 1만 싹 지워서 그냥 마이너스 x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3번은요. C랑 B랑 A를 곱했어. 그래, 알파벳 순서대로 A, B, C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요. A랑 X 3번 곱했죠? 그럼 AX의 세제곱이라고 써버리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니? 다섯 번째는요. Y 나누기 5니까 5분의 Y. 그렇죠.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X-Y를 4로 나눴지? 그럼 곱하기로 고쳐서 4분의 X-Y라고 딱 분수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그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하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벗어나서 두 번째 식의 값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여기서는 딱 한 가지의 용어만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대입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한 가지가 나와요. 대입. 무슨 뜻일까요? 대학 입시 문자를 집어넣는 거? 복잡한 식이나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문자에 식에 넣으면 문자 있죠? 문자에 특정한 수나 혹은 식을 대신 쓰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대입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죠? 간단한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x가 3이야. 이거를 지금 x절에 3을 대입하라 그랬어. 어디다 대입할 거냐? x의 제곱 플러스 6y라고 돼 있는 식에다가 대입할 거야. 그러면 y에다가 3을 대입하면 돼, 안 돼? x라는 문자 대신에 3을 쓰란 얘기지? 즉 여기 보면 x 대신에 뭘 쓰면 돼? 3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돼?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y가 되겠지? 다시 정리하면은 6y에다가 플러스 9라고 쓰면 되겠지?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대입이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식을 바꿔보자. x가 k 플러스 1이라고 써져 있어. 대입하래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제곱으로 쓰면 되지? 그리고 플러스 6y잖아요. 맞죠? 이렇게 쓰면은 대입한 거야. 즉 숫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자로 된 식을 대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수를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식까지 포함을 시켜서 식을 대신 쓰는 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서 바로 필수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1번에서 x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을 때 첫 번째 7 마이너스 x 값 찾으라고 시켰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x절에 마이너스 2 쓰면 되지? 식을 한번 써보세요. 7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쳐다보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그래, 9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을 봤더니 두 번째는요. x 플러스 4분의 10이라고 돼 있죠. x절에 또 마이너스 2 들어갈 거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0이죠. 맞니? 분모 계산하면 얼마예요? 2죠. 그럼 2분의 10이죠. 얼마가 돼요? 5다라고 계산해서 끝내면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x를 제곱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하나요? 식이 복잡하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x절에다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2지? 뭐야? 플러스 2지. 결국에 이거는 2를 제곱하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2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얼마가 돼요? 4에서 플러스 8이 돼서 얼마다? 12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믿어도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거 보이죠? 지금부터 시작.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번 또 물어봐야지. 다 했죠? 아직이요? 오케이.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죠. 일단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에 마이너스 2 쓰고 분자에 4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죠? 4.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4 약분 다 하면 마이너스 2죠.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답 나오게 되겠네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믿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식에 정의하는 규칙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고 대입이라는 용어 하나 더 배워서 식에 대입해서 숫자로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도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서 70쪽 한번 봐볼래요? 70쪽은 뭐예요? 이제 식을 가지고 곱셈과 나눗셈 같은 계산을 우리 보고 직접 해보라고 시키고 있는 거죠? 맞나요? 맞습니까? 그럼 또 우리 뭐 해야 돼? 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의 정리 규칙 말고요.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는 심플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세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식의 계산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는 다 끝났으니까 계산하는 방법. 자, 식의 계산 규칙은요. 딱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한 줄은 제발 부탁이니 꼭 외워두자. 알겠죠? 5분 있다 다시 물어볼 거야. 식의 정리 규칙 뭐라고, 계산 규칙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항들끼리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동류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 동류항이라는 말도 한문이거든요. 동자, 무슨 동자 쓸까요? 오, 대박. 맞아요. 같을 동자예요. 그럼 류는요? 무리류? 책에 무리류가 나왔어? 무리류자가 맞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녀석을 말로 설명하면은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종류라는 말이 좀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 도대체 어떤 종류가 같다는 얘기야? 막 그러면서 맞지?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문자와 같은 차수의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요. 차수도 같아야 되는 게 동류항이라고요. 직육면체 그리지 말고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동류항 뭐라고요? 그래, 같은 문자와 같은 차수를 가지는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지금부터 골라보자고요. 3x의 제곱이라고 제가 항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얘랑 동류항을 지금부터 재민이 하나 만들어봐. 뭐가 있을까요? 정답. 왜 5x제곱을 생각해냈죠? 문자의 종류가 x였고 차수가 2차였으니까 x제곱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이것도 동류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동류항들끼리만 계산을 해서 식을 계산하라 그랬지? 지금부터 이거 두 개 더하고 얘는 빼볼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 잘 보셔야 돼요. x제곱이 3개 있다는 얘기죠. x제곱이 5개 있죠. 합쳐지면 x제곱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여기서 몇 개? 3개. 여기서 몇 개? 5개. 합쳐지면? 그래. 그래서 8x제곱이에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 문자항은 문자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개수끼리만 뭐 한 거야? 직접 더하기니까 더한 거예요. 즉 동류항끼리만 계산해라. 어떻게? 개수끼리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다시 봐. 8x제곱에서 이제 마이너스 6x제곱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2x의 제곱이라고 써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즉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보면요. 이번에는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y의 제곱이라고 쓸 거거든요. 자, 두 개의 항 보이죠? 동류항입니까? 아닌 이유는요?
그래, 문자의 종류가 다르죠. 차수는 같지만. 그럼 동류형이 아니니까 계산이 돼야 한대요. 그럼 얘는 계산하시오라고 문제에 나온다라면 그냥 3x의 제곱 마이너스 8i라고 8i의 제곱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식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동류형이 아닐 때는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이번에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라고 썼습니다. 계산 될까요? 동류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써주라고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막 계산하고 보면 전부 다 더하기 빼기만 계산하고 있죠. 맞아요? 왜 더하기 빼기만 하느냐? 우리가 이 동류형끼리 계산하는 방법이지 이게 언제 통용되는 거냐면요. 첫 번째, 덧셈하고 뺄셈에서만 통용되는 규칙이에요. 이게. 왜? 곱셈이라는 걸 식을 만들어 보면은 3x에다가 곱하기 4y를 했어요. 둘이 동류형입니까? 아니지만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쓰면 되죠. 어떻게 쓰면 돼요? 12xy로 쓰면 되죠. 동류형이 아니더라도 곱셈 나눠 쓰면 그냥 가능한 거야. 근데 덧셈 뺄셈은 반드시 동류형끼리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덧셈 뺄셈 계산할 때 동류형끼리만, 개수끼리만 하는 거.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까지 끝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 풀면서 또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70쪽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한번 풀어볼래요? 필수 3번. 첫 번째 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 32a라고 그냥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14b라고 적으면 될까요? 숫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보죠. 세 번째 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 네 번째 거는요. 32y에다가 나누기 곱하기로 고쳐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쓰면 되죠. 약분해야 되죠. 4랑 32 약분해서 여기 8 만들죠. 그럼 얼마라고 써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써버리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필수 예제 4번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필수 4번을 지금 보고 첫 번째 걸 봤더니 이거 뭐 하는 얘기일까? 4 괄호하고 2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어. 분배 법칙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분배 법칙 앞에서 배우잖아. 맞지? 해봅시다. 뭐가 되죠? 재미 죽으라 그런다. 8x. 야, 내 문제밖에 안 남았어. 이거만 하고 나 끝낼 거야. 그렇죠. 정답. 좋아요.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번에는 4x에다가 마이너스 16을 했고 여기다가 곱하기 뭐 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곱했죠? 또 분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x 맞죠? 그 다음 플러스 4라고 써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렇게 해서 또 분배가 된 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10x에다가 마이너스 15를 하고 나누기 뭐 했어요? 5 하라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2x 빼기 3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2-x에다가 나누기 뭘 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로 고쳐야 되지? 2-x에다가 곱하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좋아.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 플러스 3x죠?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고? 안 된다 그랬지? 차수가 높은 항부터 써주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부터? 3x 마이너스 6으로 순서 바꿔서 써주는 것까지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72쪽하고 73쪽에 문제 동양 나와 있고 막 문제 나와 있죠? 이제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돼요. 필수 예제 5번 보세요. 동양끼리 짝지은 거 골라 그러죠? 1번 동양입니까? 2번 동양입니까? 2번 동양 아니에요? 그럼 3번 동양입니까? 4번 동양입니까? 5번 동양입니까? 그럼 동양 없네요? 없어요?
다시 잘 보세요. 동영 누굽니까? 1번 동영이니까 1번 동영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동영 아니죠. 2번은요? 왜 안 되죠? 뭔 상관이야? 동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의 종류와 차수만 같으면 동영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동영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 그렇게 그냥 고르면 되잖아요. 자, 필세지 6번 눈으로 풉시다. 2x에다 4x 더합니다. 얼마예요? 6a죠?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7x에서 2x 빼랍니다. 뭐 되죠? 5x 되죠? 둘 다 동영이니까 계산 되잖아요. 세 번째 2y에서 마이너스 2분의 5y를 하고 플러스 y를 하랍니다. 얼마 될까요? 개수들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2에서 2분의 5를 빼고 1을 더하라는 얘기지? 얼마 돼요? 2분의 그래 2분의 1y 그렇게 그냥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자 73쪽은 제가 안 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봐도 되겠죠? 혹시 모르니 재민이 지금 힘들어 죽으려 그러니까 필수 7번에 1번 요거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삼죠. 진짜 마지막 문제 요거만 딱 하고 우리 수업 마칩시다. 오케이? 내일부터 쉴 건데 벌써부터 힘들어 죽으려 그런다. 자 풉시다. 어떻게 할래요? 일단 괄호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4x 플러스 2 그냥 괄호만 없애버려도 상관없죠? 뒤에는 2x-5도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냥 괄호만 없애버려도 되죠? 이렇게 괄호를 싹 없애 썼어. 확인되죠? 그럼 여기서 동영 찾아야 돼. 4x랑 동영은 누굽니까? 그래 그럼 두 개 계산 되죠? 몇 x 되죠? 정답. 그러면 플러스 2랑 동영이 누굴까요? 마이너스 5. 앞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계산하면 얼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됩니까? 6x-3이다가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이렇게 그냥 문제만 풀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늘 숙제 74쪽까지 전부 다 책에다 풀 겁니다. 알겠죠? 같이 풀었던 문제 정답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잘했어요.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확실해요? 같이 푼 문제들 책에다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아니 오늘 같이 푼 문제 겁나 많아. 그거 다 적어 그 중에서 적어놓은 게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잖아. 있어요? 조금씩 적어놨어요. 아니요 지우지 말고 그냥 남은 문제들만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앞에 질문 막 하고 나서 질문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도 있지. 세모표 안 치고 넘어갔던 문제들 다 못 고치고 넘어간 문제. 질문에서 다시 고쳐서 맞은 건 세모표를 치고 질문했던 문제들도 세모표를 치고는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틀렸다고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그거 이번 단원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책검사 한번 할 거거든요. 다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끝나고 남겨서 조금 더 보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 때 책들 앞에 빠진 거 있나 안 푼 문제 있나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다 고쳐갖고 오세요. 집에서. 오늘이 23일? 오늘이 23일입니다. 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숙제합시다.